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장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접어들면서 조금씩 이렇게 시장이 회복해가지고 코스피도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오늘 이렇게 움직인 것은 또 이분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기대를 했죠. 대통령이 퇴원하게 되면은 경기 부양책 협상을 할 거다 이래 봤는데 뜬금없이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뻥찐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됨에 따라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각국 봉쇄령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뉴욕 같은 경우도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파산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경기 부양을 갖다가 꼭 필요한 시점에 안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뻥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어느 대통령보다 주식 시장에 아주 민감한 대통령입니다.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오후 들어가지고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항공사하고 어려운 이 중소기업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경기 부양을 갖다가 내버린 카드는 아니구나, 그래도 할 의지는 있구나,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조금 회복이 된 겁니다. 여튼 현재 이 주식시장은 예전에 뭐 지겨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보면은 스페인 독감 관련 사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더 늘어나고 또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실제 오고, 또 경기 침체로 돈이 안 들다 보니까 파산이 늘어나고, 돈이 빵빵 빵고 나니까 바로 사라지는 돈을 중앙은행이나 그리고 정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채워야 되는데, 파월 연준 의장은 뭐 현재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은행은 할 만큼 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나서서 한번 해봐라 했는데, 민주당하고 또 공화당하고 미국에서는 그게 잘 맞지 않아서 안 되다가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한번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이렇게 안 한다 해버리니까 시장이 뻥친 거고, 여튼 이렇게 파산 위험이 증가하게 되면 뭔가 돈을 채워야 되는데 그런 돈들이 현재 채워지지 않으니까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 하고 있고 또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이거죠. 얼마 전 미국 주식시장이 뭐 고점 논란도 있었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뭐 단호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절대로 고점 논란은 뭐 그런 이야기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고점이면 어떡하냐? 물론 실물 경기하고 주식시장하고 정말 괴리가 있어서 따로 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주식시장은 현재 고점 논란이 통하지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각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빨간색은 사라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이 빨간색이란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각국 경제 성장률을 보세요. 제대로 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중국 하나만 지금 제대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엉망이에요. 이런 시점에 어떻게 경기 침체, 경기 뭐 과열, 주식시장 과열 이런 논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자꾸 사라져 가는데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전에 제가 미국 시장 고점 논란이 있을 때, 자, 미국 시장, 주식 시장 잠시만 다시 한번 봅시다. 보면은 뭐 나스닥을 통해서 볼게요.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고점 논란이 이렇게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하락하는 갔더니 다시 지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주봉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되죠. 요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창궐을 할 때, 퍼져나갈 때 모습이고, 요거는 이렇게 올라온 것은 실물 경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돈을 많이 푸니까 올라온 거잖아요. 돈을 좀 많이 풀다 보니 지금 좀 고점이 아니겠나 하고 한 때가 요때입니다. 돈이 많이 풀려서 지금은 거품이다라고 한 때가 요때예요. 그런데 그 거품이 요 정도로 정리가 되었죠. 요 정도로 정리가 되고 지금 다시 반등한 그런 상황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팔아야 될 것은 앞서 본 경제지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경제지표 전 세계가 전부 다 굉장히 중국처럼 이렇게 색깔이 좋을 때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갈 때 그때 고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또 시장의 공매도 세력들이 장난을 치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하거나 하락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떠나야 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잘 나간다고 박수 칠 때입니다. 이 화면으로 보면은 뭐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요게 중국처럼 이런 색깔을 가질 때 우리는 팔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이전까지는 열심히 사모아야죠. 열심히 사모아야 됩니다. 자, 말로 온 김에 경제지표 하나 봅시다. 지금 위험 신호라고 하는 그 하이힐드 채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일단 여기 그래프에서 회색으로 칠해졌다는 것은 현재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침체기에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식시장이 그래도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침체 구간이 있는 거고, 이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파산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건데, 지금 최근에 다시 이렇게 화면 좀 크게 해서 볼게요. 보면은 지금 요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 있잖아요. 올라올 때 이럴 때가 이제 바로 고점 논란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 끝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다시 여기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 말은 파산의 위험이 다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다시 풀게 되면은 이게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겠지요. 일단 현재 지금 위험을 논할 시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파산을 갖다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때하고 또 이때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지금 중앙은행이 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오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된 거고 파산 위험이 높아지게 된 건데 곧바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중앙은행이 진압에 나섰다 아닙니까?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서 다 커버해 줄게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파산 안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안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지표상으로 봐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억울하냐면은 바로 이때죠. 이때 고점 논란이 있을 때 고점 논란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고점 논란이 있을 때 아이고 진짜 고점인갑다 해가지고 섣불리 이때는 뭐 못 팔 거고 뭐 이럴 때 한참 떨어질 때 이때 인버스 산 사람들은 지금 손해죠. 손해보고 있어요. 여튼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진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될 때는 바로 요 경제지표가 잘 나갈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주식을 하나라도 더 사모아야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깔고서 또 우리 뭐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은 초반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 금융투자 쪽하고 연기금, 외국인 다 매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후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했어요. 아마 저거는 금융투자 쪽에서 단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뭐 시소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여기 있던 물건이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겠죠. 뭐 그런 것처럼 이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을 많이 매수했었는데 현물이 상대적으로 뭐 싸게 보이니까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이건 좀 수동적인 움직임입니다. 여튼 뭐 시장에서 어쨌든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이만큼 다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공통적으로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앱적이 있었네요. 근데 일단 한번 어떤 종목을 세력들이 매수를 했는지 살펴보니까 18종목 있습니다. 요 18종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동시에 샀다 이 말이에요. 그게 18개예요. 전부 다 너무 많으니까 다 일일이 살펴볼 수가 없겠죠. 오늘은 말 그대로 돈 움직임을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전부 다 모아서 보니까 세력 전반적으로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쌓는 거 보니까 한화 솔루션 있죠. 이거 니콜라 때문에 니콜라 그 사기 친다고 난리지기 가지고 공매도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작전 성공했죠. 걔들 돈 좀 벌어 먹었을 겁니다. 니콜라가 최근에 다시 급등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니콜라 사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 있어서 거의 전설로 남는
유명한 회장님이 계시죠. 그때 지폐 500원짜리 5,000원짜리입니까 500원짜리입니까 뭐 거북선 나와 있는 그 지폐 가지고 거북선 들고 우리 옛날에 거북선 만든 적이 있었다. 그리고 바닷가 사진 백사장 사진 하나 딱 들고 이 두 개 들고 가서 그냥 그랬대요. 뭐 광고에도 한 번씩 넣었더랍니까. 내가 네 배 만들어 줄게 사라. 이거 뭐가 이거 사기꾼이지 뭐예요 이게. 그래서 저 사기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도 보증해주고 또 회장님께서 뭐 외국 뭐 뛰어다니면서 다른데 은행에 이래 보증받고 뭐 하긴 했는가 봐요. 여튼 이걸 갖다가 백사장 사진 하나 하고 돈 우리 옛날에 이거 만들었다고 들고 들어가서 하는 게 사기죠. 안 되면 사기꾼 되는 겁니다. 니콜라도 아마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 여튼 그걸 가지고 사기꾼이라고 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이번에 좀 해묻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공매도 세력들도 다시 불쑥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경기 부양이 나와서 책이 나와서 돈을 풀게 되면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솔루션도 그때 보면은 그때 오히려 좋은 매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죠. 물론 하나솔루션이 니콜라 관련해서 어쩌다 보니까 테마에 조금 엮기가 갔는데 이건 거린 뉴딜도 있고 뭐 태양광 테마도 있고 여러 다른 테마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솔루션으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고 다음으로 LG이노텍, LG전자,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들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돈이 들어온 종목 전부 다 좋은 것은 아닌데 이 중에 살펴보시면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력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살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약간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면 돼요. 왜 사나 이거야? 왜 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굉장히 위험해서 투자를 꺼려하는 상황인데 쟤들이 왜 살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 기업들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수급 분석이 그런 거예요. 왜? 돈이 절로 움직인다. 돈이 움직인다 말은 그냥 말로서 좋다 좋다는 것과 실제 내가 사서 들고 있는 거와 다릅니다. 실제 사서 들고 있다면 이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면 실제 손실이 그 사람한테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수익이 나면 그 사람도 직접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저런 거 샀다 그러면 저 종목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가 있죠. 뜯어서 전부 다 꺼내서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재무적으로도 뭐 괜찮고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래 있지만은 뭐 앞으로도 굉장히 양원 성장을 해 나갈 수 있겠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일리가 있다. 세력들이 산 게 일리가 있다. 그거 되면은 이제 그때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냥 뜬금없이 아무거나 들고서 그냥 내가 좋아 보여서 사는 것과 주식시장의 생리는 돈이 움직이면 그 돈을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의 수익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지가 실천을 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냥 좋다고 살았고 입만 가지고 뻥긋한 게 아니라 실제 지가 산 것들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그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고서 하나 그 단추를 잡고 들어가서 살펴보는 겁니다. 수급이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단지 뭐 차트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차트는 돈을 좀 작게 써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는데 저렇게 돈을 갖다가 실제 꾸준히 외국인들이나 시장에서 큰 돈을 굴리는 세력들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분상 투입하는 게 아니라니까. 걔들도 나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분석을 하고 적어도 내 알기 때문에 시스템화돼서 움직이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뭐 완벽하게 모든 것이 그런 건 알겠지만 어쨌든 자금을 갖다가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럼 그걸 갖다가 나도 충분히 납득이 되면은 따라갈 만도 하죠. 시장에서 살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경제 지표들이 지금 빨간색인데 녹색으로 바뀌어서 갈 때까지는 만약에 시장에 이게 빨간색인 상태에서 또 지난번과 같이 얼마 전과 같이 고점 논란이 일어나면은 그냥 싹 한번 웃어줄 필요가 있죠. 자식들 또 이야기 또 싸게 주식을 먹고 싶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이 더 갈 것이 확실하다. 시장이 이렇게 더 갈 것이 확실한데 지금 내 이 시점에서 정직하게 투자를 한다면은 그냥 이 시점에서 한 사람도 물량을 요소 받아 묻고 더 비싸게 팔아먹으면 되죠. 이러면 돼요.
그게 정직한 거잖아. 그런데 금융시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우짜당강 이렇게 해서 소문을 퍼뜨려서 떨어뜨려요. 공매도를 해서 돈도 벌어먹고 요때 싸게 삽니다. 가능하면 더 싸게 사요. 사서 이 가격에 사서 다시 이렇게 쳐올릴 생각을 한다니까. 이게 돈 자랑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별론들 다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딱 보고서 간파를 해야 돼요. 그게 수급 분석이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우리는 결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 아주 결론은 간단하죠. 요게 다 파란색이 되어야 고점이라는 걸 요것만 하나만 알아도 돼요. 나머지는 그냥 기교입니다. 기교. 그때 멋이 어떻고 뭐 리포트 내고 똑똑한 놈들 나와가지고 시장을 떨어뜨리려고 딱 한다 보면 내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그 새끼 면상을 딱 치다보라고. 뭐 어디 뭐 수석 회사고 어디 박사 회사고 뭐 지 경제 전문가라고 회사고 뭐 CNN 같은 데 나와가지고 뭐 국내 이야기는 안 할랍니다. 뭐 전 세계인들이 다 보는 그런 방송 나와서 지다 지금 고점이라고 막 이야기하죠. 그 새끼 면상을 치다 보라고. 면상을. 이래 생각하면 돼요. 아이고 고생 많다. 돈 벌어 처물라고 고생 많다. 저기 사기꾼 얼굴이구나. 이래 쳐다보면 돼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얼마 전 우리 뭐 전 세계 주식시장 고점 논란이라고 또 그거 속아가지고 인버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 주식시장 그런 겁니다. 사기꾼들도 나와서 TV 출연합니다. TV 출연하면은 뭐 전문가라서 노는 거 아니에요. 사기 전문가라서 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 맞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면 된다? 이거 보면 되죠.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놓으세요. 휘둘리지 말고 꼭대기 위에서 놓으라고. 그러면서 딱 보면 가사로운 놈들이 싹 보입니다. 신문 기자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금융권에 나와서 지인 잘한다 하는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고 있으면은 가사로운 놈들은 가사로운 놈들대로 보여요. 그래서 어느 놈이 가사롭나면 저는 옛날에 참 열심히 그것도 적었는데 요즘 하도 많아서 진짜 택도 없는 놈, 진짜 이거 무대뽀를 하는 놈은 가끔 이름을 적어놓을 때는 있어요. 예전엔 진짜 열심히 적었습니다. 적어보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구나. 정말로 주식시장에서 올바른 이야기 하는 놈 맨날 먹고 대부분 다 사기꾼들이구나 싶을 거예요. 왜 그 사기꾼에 당하노? 지 주대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야기했다면 내 주대는 뭐냐? 시장 고점 논란이 일어날 때도 이거 보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예전에 떨어질 때 마감 시황 한번 보세요. 그랬다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 주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당합니다. 가지고 놀아요. 그럼 최근에 시장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과감히 삭부해야죠. 뭐, 요 관련해서 지금 하나 리스크 하나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어떤 장관님, 뭐, 해임하라고 청원까지 막 올라가던데, 그와 관련해서 리스크는 또 요인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제가 예전에 계속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뭐, 현금하고 주식 비중이 있어서 억지로 팔 필요는 없고, 그나마 좀 올라간 것들은 팔아서 현금을 좀 챙겨두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래서 연말 되면은 지금 대주주 기준하고 안 바뀌면 뭐 당연히 그건 뭐 시장에 물량 나오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럼 뭐 아주 간단하잖아요. 생각하기로 이게 파란색이 연말까지 파란색이 되겠냐고 안 되죠. 그러면 연말에 지금 현재 가던 주식 시장이 좀 조정을 다시 받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싸게 사게 할 수 있는 매수 기회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주주 기준을 갖다가 안 바꿔서 3억 이상 들고 계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세금 때문에 주식을 던진다면 반드시 1월달 되면 다시 재매수 들어갈 거예요. 1월 되자마자부터. 그러면 연말에 바바바박 떨어질 때 3억 만드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한번 땡길 필요도 있죠.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다가 연말쯤에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면은 그때 주식을 매수 좀 더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략입니다. 머리 싸움이에요. 머리 싸움. 주식시장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이 머리 싸움이에요. 그 배팅, 이 심리 싸움입니다. 이거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불로소득이다 하면 안 돼요. 이 머리 지식노동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지식노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로소득, 머리 쓰는 걸 갖다가 노동으로 안 치주면은 지식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은 다 불로소득이네?
그렇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삽질 하나? 그냥 펜이나 까짝까짝 거리지. 입으로 빵긋빵긋하고. 그래 돈 버는데. 그건 불로소득 아니냐고. 주식 투자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지 하나만큼 벌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